에어컨 버튼만 누르면 24시간 틀어도 전기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에어컨을 켜는 순간마다 매달 1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손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에어컨을 설치하고 관리해 온 권혁근 기사입니다. 삼성, LG, 캐리어, 위니아 등 모든 브랜드, 모든 모델의 에어컨을 다뤄봤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고 고장을 수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시원함을 바랐을 뿐인데 매달 찾아오는 전기요금 폭탄에 한숨 쉬셨던 분들,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아꼈는데 오히려 전기세가 더 올랐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당신은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전형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전기요금 폭탄의 진짜 원인은 에어컨의 사용시간이나 설정 온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잘못된 사용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그 잘못된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신 분들은 전기세가 절반 이상 뚝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여름 제가 관리하는 고객 중 한 분은 월 전기세가 겨우 28,000원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은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인데도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무려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가오는 폭염의 여름 날씨에도 전기세 걱정 없이 남들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주는 최대 70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아갈 수 있는 꿀팁도 영상 마지막에 준비했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더위에 잠 못 드는 밤,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전기세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서 더위 먹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잘못된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전기세가 더 오르는 경험을 하셨다면 바로 이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집에 없는데 에어컨을 틀어놓는 건 낭비 아닌가요? 30분 잠깐 마트 다녀오는데 굳이 켜둬야 하나? 이런 생각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저 또한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수많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고객들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직접 확인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이것이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쓰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전기세를 더 올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멈춰 있다가 다시 출발할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 정도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5분간의 전력 사용량은 평소 에어컨을 켜 두었을 때의 무려 3배에 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뜨겁게 달궈진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쾌적한 26도로 낮추려면 에어컨의 실외기는 초반 몇 분간 최대 출력으로 미친 듯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정차했다가 다시 100km로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가 가장 많이 드는 순간이죠. 짧은 외출 후 돌아와서 다시 에어컨을 켜면 그렇게 켜진 첫 5분이 하루 중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에어컨을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하며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연료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30년간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실험에서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라면 에어컨을 끄지 않고 그냥 켜두는 것이 오히려 더 전략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는 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트, 병원, 잠깐의 산책, 미용실 정도는 에어컨을 끄지 않고 그냥 켜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전기 요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는 착각입니다. 이 역시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이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전기를 덜 먹겠지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에어컨은 냉방이든 제습이든 실외기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단지 찬바람이 덜 나올 뿐 에어컨 내부에서는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제습 모드는 체감상 조용하고 바람이 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실외기가 냉방 모드만큼 계속해서 돌아가며 습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냉방과 제습은 에너지 사용량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간혹 오히려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에어컨 모델도 있습니다. 이는 제습 과정에서 에어컨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습 모드는 전혀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바로 비 오는 날이나 특히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을 때에는 제습 모드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같은 온도 설정일 때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눅눅하고 끈적이는 환경에서는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 습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습도가 높으면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땀이 마르지 않고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에는 냉방 모드보다 제습 모드가 체감상 더 쾌적하고 궁극적으로 전력 효율 면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덜 나온다고 전기를 덜 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제습 모드는 조용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의 실외기는 냉방만큼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제습 모드의 진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시원함을 느끼기 어렵고 결국 다시 냉방 모드로 바꾸게 되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유발합니다. 저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 12시간 정도는 냉방 모드로 시원하게 돌리세요. 충분히 실내 온도가 내려가고 쾌적해졌다고 느껴질 때쯤 제습 모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냉방 모드의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된 채 습도만 낮아져 뽀송뽀송함이 유지됩니다. 집안이 눅눅하고 바닥이 끈적이며 땀이 마르지 않는 불쾌한 날씨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게 아니라 냉방 모드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든 후 제습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즉, 더위를 식힐 땐 냉방 모드를, 습기를 날릴 땐 제습 모드를 잘 구분해서 써야 전기도 아끼고 집도 쾌적해집니다. 이처럼 전기세를 아끼겠다고 무작정 에어컨을 꺼버리거나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는 것은 오히려 전기 낭비로 이어지는 반쪽짜리 전략법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습관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의 시작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에어컨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전기 요금을 더욱 줄일 수 있는 기가 막힌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에어컨 바람의 방향과 설치 위치, 그리고 필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에어컨 바람의 방향부터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에어컨은 그냥 틀면 시원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설정 하나가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직접 설치했던 고객의 집 두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집 모두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틀었고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향하게 틀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 요금을 확인해 보니 그 차이가 무려 56,000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의 원인은 단 하나, 바로 에어컨 바람의 방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을 사람을 향해 아래로 쏩니다. 아, 시원해 하고 차가운 바람이 발끝에 닿는 느낌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단순히 바람을 직접 맞는 기계가 아닙니다. 에어컨의 진짜 역할은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과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물리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 원리를 거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어컨에서 나온 냉기는 바닥에만 고이고 정작 천장과 머리 위는 여전히 덥습니다. 발은 시원한데 머리는 뜨거운 아주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컨의 실내 온도 센서는 아직 더워요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센서는 보통 에어컨 근처의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데 냉기가 바닥에만 머물러 있으니 실내 전체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결국 에어컨의 실외기는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전기는 계속 축내는데 정작 실내는 시원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에어컨을 오래 틀어도 전기 요금만 폭탄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항상 바람을 위로,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은 냉기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퍼지면서 실내 전체를 골고루 채웁니다. 마치 방 전체가 대형 냉장고 안처럼 골고루 시원해지는 거죠. 이런 냉기 순환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에어컨이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도 불필요하게 계속 돌아가지 않고 쉴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전기 요금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간단한 바람 방향 설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한 달에 수만 원, 아니 수십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람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에어컨 주변 공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에 큰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가구를 둔 집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온 시원한 바람이 이런 장애물에 부딪혀서 제대로 퍼지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니 실내 전체가 시원해질 리 없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벽면 바로 앞에 가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바람이 멀리 퍼져야 비로소 실내 공기 순환이 시작되고 에어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구조 변화 하나가 냉기 순환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전기 요금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당신의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것은 에어컨의 설정 온도도 사용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바람 방향과 설치 위치, 이 두 가지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지금 당장 에어컨 리모컨을 드세요. 바람 방향을 위로, 그리고 확산 또는 스윙으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에어컨 주변에 바람을 막는 가구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배치하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오늘 하루도 절반이나 줄어든 전기세로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어컨이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에어컨을 어떻게 켜야 하는지, 그리고 바람 방향과 주변 공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에어컨의 숨겨진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백만 대가 판매된 에어컨이지만 그중 80%는 제대로 설정조차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버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에어컨 리모컨에서 이 마법 같은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에어컨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실내 온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바로 창문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하게 높이는 주범은 다름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이나 베란다 통유리, 거실의 큰 창문은 하루 종일 강렬한 태양열을 집 안으로 쏟아부어 넣습니다. 이 열기는 한번 집 안으로 들어오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난로를 켜둔 채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실내 온도가 계속 높게 유지되니 에어컨 실외기는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풀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전기세는 폭탄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이 줄어드니 에어컨은 훨씬 적은 전력으로도 원하는 온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커튼과 블라인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빛을 막는 것을 넘어 열을 막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햇빛 차단용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심지어 창문용 썬팅 필름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열어둔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까지 벌어졌습니다. 단 3도의 차이가 에어컨이 작동하는 강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 나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특히 거실이 넓거나 창문이 많은 집이라면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전기세 전략의 핵심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막는 것만으로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감이 아니라 제가 직접 측정기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이 가장 강하게 쏟아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을 가리세요. 이 짧은 2-3시간 동안 집안으로 들어온 엄청난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덮입니다. 이 시간대에 햇빛만 제대로 막아도 집안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색이나 진한 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으니 하얀색이나 은색, 연한색 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뜨거운 외부 공기를 방 안으로 불어넣는 꼴이 됩니다.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곧 폭염이 시작됩니다. 창문에 암막 커튼 하나만 달아도 올 여름 전기세는 확 줄어들 겁니다. 에어컨을 켜도 바람이 약하거나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혹은 전기세가 갑자기 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필터입니다. 더러운 필터 하나가 당신의 전기세를 2배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댁에 갔는데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청소해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니, 아, 이걸 청소해야 해요?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할머니는 3년간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고 당연히 전기세도 월 15만 원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 드린 후 다음 달 전기세가 7만 8천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필터 청소 하나만으로 한 달에 7만 원 이상을 절약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듭니다. 마치 10개 겹쳐 쓰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어컨은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2배, 3배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냉방 효과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러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제대로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더 오래, 더 세게 틀어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전기세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두 번째,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조심스럽게 꺼내세요. 세 번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샤워기로 시원하게 뿌려주면 먼지가 잘 떨어집니다. 네 번째,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햇볕에 말리면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걸리는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2단 10분이 한 달에 5만 원, 아니 그 이상을 절약해 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저는 2주에 한 번을 권합니다. 너무 자주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먼지가 정말 빨리 쌓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계신 집은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아 실내 먼지가 더 많이 필터에 달라붙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습관이 될 겁니다.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집니다. 퀴퀴한 냄새도 사라지고 바람도 훨씬 더 시원하게 나옵니다. 무엇보다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분 투자로 월 5만 원 이상 절약,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에어컨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아무리 아껴 쓰고 버튼을 잘 눌러도 가장 강력한 전략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에어컨 사용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 놀라운 혜택, 즉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앞으로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출할 때 에어컨을 끄지 않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을 구분해서 쓰는 법, 에어컨 바람 방향과 주변 가구 위치, 그리고 주기적인 필터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을 실천한다면 전기 요금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전략 팁에 더해 가장 강력한 전략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에어컨 사용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집에 냉방 가전이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영상 내내 말씀드린 그 제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올해, 즉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해당 연도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록, 장애인, 희귀질 환자, 한부모 가정 등 세대 특성의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세부 조건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챙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므로 1년 내내 전기 요금을 아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나 혜택이 아닙니다. 여름철 전기세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정책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혹시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앞으로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외출할 때 에어컨을 켜두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을 구분해서 쓰는 법, 마법의 오토 버튼, 햇빛 차단과 필터 관리, 그리고 정부의 70만 원 지원금까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자매,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보낸 영상 하나로 한 가정의 여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주변을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당신의 여름을 지키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전략을 시작합니다. 댓글 하나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실천을 이끄는 작은 불씨가 될 겁니다. 올 여름 에어컨을 틀며 웃을 수 있는 인생 첫 여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